지수의 점진적 상승. 그럼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한 달 내내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 자극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7월 18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말은 많습니다. 미국이 금리 내리는 거 보고 내리자. 다른 일편으로는 먼저 내리자. 말은 많은데 제 생각은 먼저 내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먼저 미국보다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보시면 미국이 딱 인하를 하면 지금 다 스탠바이입니다. 중국도 스탠바이. 중국도 금리 인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지난주에요. 그런 농담 아니 진담됐습니다. 아씨 연준 의원 씨 파월 저 새끼 없애고 파월을 해고하고 드라기 넣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오죽하면 슈퍼 마리오라고 그랬어요. 예, 드라기는 성이고 자기 이름은 마리오입니다. 예. 드라기 형, 예, 드라기 형은 상당히 ECB가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제로금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미국만 스탠바이 딱 때리면은 싸그리 먼저 다 내릴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금리 인하는 바로 돈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왜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네,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와 주식은 이 꼬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먼저 인하를 안 합니까? 뒤집니다. 그러면 네, 중국은 미국보다 절대 금리를 지금 먼저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예.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재미없더라도 금융은 환율 전쟁입니다. 환율 전쟁. IMF 우리나라가 1998년도에 왜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애꿎은 건반지를 팔아야 됐습니까? 환이거든요. 환. 네, 중국이 만약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렸다 뒤집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은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연초부터 보면 중국은 유동성을 냅니다. 지금 이런 게 좀 재미가 없어도 시향을 모르면은 주식을 못합니다. 예? 시향을 모르면 그냥 오늘 파워로이스 빠지면은 에이씨 왜 빠지냐 하고 욕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시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기본 공부 해볼게요. 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푸는 방법, 시장에다 돈을 푸는 방법. 첫째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그 망할 놈의 양적 완화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드라기 총 예전에 지금 파월 의장 전에 옐런 그 전에 버냉키라고 있었어요. 벤 버냉키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 국채를 이빠이 파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국채 채권을 팔아가지고 시장에 돈을 내는 것을 양적 완화라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효과는 가장 좋고요. 직접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유럽이 20인데 얘들은 지금 제로금리입니다. 그러니까 0%예요. 쉽게 말해서 뭔 말이냐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유럽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 예금 금리가 반대입니다. 갑자기 헷갈리네. 이겁니다. 예금을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대출을 받은 게 이익이에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면서 제로금리란 말은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란 말은
물론 시중금리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은행에 넣어두면 오히려 손해요. 풀로 대출 땡기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의 지금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알겠지만은 이 포퓰리즘에 성행을 합니다. 포퓰리즘과 나름 보호무역주의가 너무 성행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은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로 가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당연히 버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제가 계속 좋게 보지만은 이 미국 증시가 한 번은 터질 겁니다. 한 2, 3년은. 지금은 역사적 최고 한 30년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40년 랠리죠. 1980년대 오일 쇼크 이후부터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길게 봤고 최근 단기로만 놓고 봐도 2009년 이후 10년째 랠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2009년도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10년째 랠리입니다. 언젠가는 터질 겁니다.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 다 나중에 이제 금리 내리다 이제 안 되면 터질 겁니다. 왜냐면 금리를 내렸는데 효과가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버블이 터지는 거죠. 그게 언제쯤 될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021년 한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금리 인하 효과가 최소 1년은 가니까. 근데 내년 내후년이 되게 되면 미리 준비할 거는 미리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에 또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실내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돼버리면 오히려 장은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하면 2021년이 됩니다. 제가 조금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는 그래서 2019년, 2020년이 어떻게 보면 이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게 되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것은 경제 용어인데 이제 주요 관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태해지는 걸 말합니다. 군기가 빠지는 것. 새로운 정책을 펴지도 않고 그냥 몸을 사리는 것을 레임덕 현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는 2021년이 되게 되면 아마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그래서 웬만하면 오히려 좋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자, 우리 장 이야기를 잠깐 들어오면 주식을 할 때 최소한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는 제가 장중에도 많이 봅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개잡주 바이오를 매매하든 뭘 하든 간에 가끔씩은 꼭 지수 흐름, 지수 위치를 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대충 알아요. 갑자기 움직이는 테마주 이런 거 말고. 근데 그거 해갖고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생각보다. 맨날 그 차트 따라다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못 봅니다. 그 단기 투자가들이 돈을 벌 것 같죠? 못 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위치를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강한 쪽에 우리는 베팅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주식의 기본입니다. 강한 쪽에.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코스피는 지금 60일선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건데 60일선에서는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나름 이격 조정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치고 가기도 경우도 가끔 있는데 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바라본 이번 주 코스피는 거래량도 감싸지만 늘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잘 보면 주봉인데 여기 47,000원대 지금 딱 넘냐 마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중요한 거는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좀 많이 안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작아서 그럴 수 있는데 옵션 만기에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의 핸들링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코스피가 조금 코스피 지수가 더디단 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좀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화웨이 이슈 이런 거 다 뺄게요. 예, 중국은 오늘 화웨이 때문에 올랐고요. 5G 관련주들이 지수가 좀 더디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주가가 조금 둔할 수 있으면 당연히 덜 빠지고 덜 오릅니다. 그러면 지수가 재미없어져요. 자, 그러는 사이에 그러면은 얘들이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또 하나가 한 가지 머릿속에 지금 우리분들 머릿속에 중국 지수를 머릿속에 읽고 있어야 돼요. 중국 상해 지수가 지금 3천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이게 이제 경험이고 센스예요. 중국 상해 지수가 올라가면 습관적으로 중국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 그럼 중국 관련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화장품 그 초자 생각입니다. 중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은 이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좀 앞으로 시장을 잘 듣는구나, 아니면 내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공부했구나. 포스코입니다. 철강이에요, 철강. 예, 전 세계 철강석 생산의 세계 1위가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의 주가를 보면 차트인데 61선을 뚫었죠. 그럼 포스코가 지금 23만원에 갈 확률은 현재로서는 한 달 내로는 안 갑니다. 저점을 찍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요 시가총액 중에서 어차피 이제 현대모비스나 이런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대차도 그죠? 주가가 늘어지니까 얘네들은 이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여기 멈춰 있으면 돼요. 삼성전자도 여기 멈춰 있으면 돼요. 46,000원. 하이닉스도 69,000원대 멈춰 있으면 됩니다. 멈춰 있으라 그래. 7만원대. 하이닉스는 지금으로서는 투자 매력이 많이 없어요. 이만큼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안 오른 게 철강입니다. 포스코를 사라 말가가 아닌 시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애들이 장을 잡아줄 거예요. 화학주도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하면은 머릿속에 짧게 딱 하면은 머릿속에 철강, 화학, 그 다음에 화장품, 소비, 면세점 이렇게 쭉 키워드 나오죠. 대마초하는 뉴프라이드 그런 거는 무시하시고요. 물론 개별주 중에서는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웰이라든지 위닝이라든지 안 움직였네. 개판이구만. 근데 제가 중국주는 절대 안 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요실 해드리면 의외로 전기전자 업종은 안 움직인 게 또 삼성전기인데 이런 애들이 그냥 조금 받쳐줄 뿐이에요. 오늘 삼성전기 바닥 찍었습니다. 삼성전기 바닥 찍었어요. 그러니까 보여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런 거는 여기 안 내려가요. 이게 이제 차트를 좀 보다 보면 제 말을 믿으시면 여기는 지금 삼성전기는 61선 닿는 게 95,000원 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럼 삼성전기도 바닥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포스코도 23만원이면 바닥 찍었죠. 포스코도 찍었습니다. 근데 물론 철강주는 사실 별로 투자를 안 해요. 올라가도 그냥 그런 값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현대제철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반등 국면이니까 냅다 팔지 말고. 그럼 자동차는 이제 지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정유화학주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LG화학 바닥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삼성전기가 요 정도 있는 거고요. 계속 머릿속에 패턴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파란선 61선입니다. 뚫고 나서 이런 패턴이 보통 나옵니다. LG화학은 이제 웬만하면 35만원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포스코, LG와 화학주들 좀 찍었네. OCI도 바닥 찍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 정도 패턴은 왜냐하면 차트를 볼